Joy. 반갑습니다. 네, 되게 많이 떨리네요. 아, 이거. 호수야. 그대로 앉아 있으면 돼요. 자, 이름? 25살 망절 유형입니다. 망설 유형? 네. 망설 유형? 망절 유형이요. 아니요, 망절 유형이요. 망절 유형? 뭐 이름이 본명이야? 아, 그 성이 망절이고 어. 이름이 유형이에요. 망절 유형은 무슨 건법 같다 그러면요. 네? 망절 유형? 괜찮아. 이름이 본명이야? 아니 뭐 있는 것 같은데? 망절 유형? 네, 망절 유형? 네. 와, 이게 무슨 와 잘했다. 하여튼 뭐 태어나서 처음 들어봐가지고 우리가 아는 뭐 선우, 선우, 제갈, 네, 네. 뭐 이런 것처럼 망절이란 성이 있는 거야? 네, 네. 우리나라에 네, 네. 몇 명이 있어? 지금 저희 가족 9명이 끝이에요. 이야 이게 우리나라에? 아니, 전 세계예요. 아니 그러니까 당연히 그건 뭐 전 세계 이걸 새롭게 무슨 저걸 한 건가 그러면? 개명을 한 거야 아니면 뭐야? 이제 일본 성씨인데 이제 그게 기화를 하면서 망절이 된 거예요. 아 그렇겠지. 그거 없는 건데. 무슨 일에? 지금은 이제 캠핑용품 좀 판매. 캠핑용품. 네. 그래 이름 기왕입니다, 기왕이. 기왕. 기왕. 귀왕이면 할 때. 네, 그 기왕이면. 성이 기시고 이름이 왕이야? 아니에요. 성은 성입니다. 성은 성입니다. 성기왕. 기왕. 기왕. 네. 성이 기시고 이름이 왕이야? 아니에요. 성은 성입니다. 성은 성입니다. 성기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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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좋네 건강해. 몇 살이야? 저 이제 42. 마흔들이면 뭐. 뭐해? 저 자영업 하고 있습니다. 니네 둘이 모르는 사이지? 네. 네, 처음 봤죠. 이름 그래서 때문에. 오늘 이름 때문에 온 네. 거구나? 이야. 특이한 이름 가진 사람들. 기왕이부터 이 이름은 누가 지은 거야? 저희 아버지가. 그 기자 돌림인가? 네, 형님? 기자 돌림. 그치? 예, 맞죠. 예, 기자도. 그럼 그때 아버지한테 안 물어봤어? 못 왜? 물어보죠. 못 왜? 물어보죠. 어? 너무 아버지가 무서웠어요. 엄해해서 너무 무서웠었죠. 눈빛만 봐도 본인도 생각을 했을 텐데 왕자를 넣었을까? 재산이 별로 생각 안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 그리고 성씨가 장명성씨거든요. 장명성가인데 장례에 가면 화왕상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집어넣으신 것 같은데 그게 또 왕자가 그리고 예. 성기 때 90년도 이제 70년 성기 때라니 기왕이 기왕이 때. 기왕이 때는 성기라는 거를 잘 몰랐어. 예, 몰랐어. 근데 시대가 지나니까 성기왕이니까 뭐 그렇잖아요. 그게. 이게 또 이 왕자가 왕성할 왕자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자가 무슨 기자야? 턱이? 아니요. 그러면 일어날기. 기자도 또 턱기자가 아니라 일어날 기네 그 와중에. 완전히 그건 완전히 상징적이네. 이거. 남근석이네 남근석. 남근석이네 남근석. 결혼했니? 했죠. 그래서 했어? 사실 저희 집사람이 정관수술을 하라고 하는데 못 가고 있습니다. 비뇨기과 갔는데 성기왕님 이러면 자꾸나 비뇨기과에서는 거의 뭐 자녀는 둘 있습니다. 애들이 지금 애들이 몇 살이지? 7살, 3살. 지금 본인이 걱정하는 건 아이들 때문에 그런 거지.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고민이지. 예, 그렇죠. 아버지 성함이 어떻게 되시니? 근데 저희 아버지는 성자 성, 기자 기자, 왕자 왕자 쓰세요라고. 이게 저 말씀하신 대로 나는 괜찮은데 가족을 놀리거나 이렇게 돼 보니까는 이렇게 너가 기왕이면 너희 누나는
뭐 기생이냐, 뭐 기녀냐, 뭐 이런 식으로 놀리기 시작하고. 아이 진짜. 아내는 뭐래 이러면 이름에 대해서 아이들. 오히려 저보다 왜 진작에 더 진지하게. 아니 진작에 안 바꿨어. 이제 내년 되면 학교 들어가지 않습니까? 아 학교 때문에. 이제 딱 발생의 시기가 이 시기네. 왜냐면 아이들이 또 그런 걸로 놀림받고 괜히 어디 가서 혹시 누가 아버지 이름 물어볼까 봐 계속 조마조마하고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중학교 고등학교 갔는데 만약에 아버지 이름 얘기해야 되는데 갑자기 그거 그것 있어. 때문에 고등학교 때는 있지. 아 자꾸 그게 신경 쓰이고 이러면 바꿔주는 게 맞아. 우리가 웬만하면 뭐 그때 박막동 근데 대단한 분이었어. 우린 바꾸지 말라고 그랬거든. 자 이름 박막동입니다. 박막동. 네. 이름 바꾸는 건 아닌 것 같아. 이제 와서 이름 바꾸면 오히려 지금 들어왔던 복도 달아날 수 있다고 생각해. 그렇죠. 하지 마. 너는 아이들이 지금 이제 학교를 들어가는 입장이고 이러니까 아니 근데 아버지한테 이 얘기를 한번 상의해봤어 아버지랑? 예. 아버지는 뭐래? 예, 배노하시죠. 지금도? 지금도 이름은 주셨는데. 그러면은 왕이 문제야. 아니 근데 내가 볼 때는 이렇게 완고하시다면은 기자까지는 못 바꾼다고 그러면은 마지막 자를 돌려야 되는데 아니 꼭 기가 안 들어가도 되니까. 아니 돌리면 아니, 돌리면 유지해. 아, 돌림 무슨 하지 마세요. 돌림을 그것 때문에는 거지. 바꾸는 건 맞지. 그러니까 기자까지 바꿔버리면 혹시 애매해질까봐. 아니 기윤 뭐 기준 뭐 여러 가지 뭐 성기준. 하려면 왕자가 아니라 다른 게 들어가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잖아. 아니 그러면 기환이로 바꿔도 괜찮잖아. 성기환 뭐. 아니 뭐 위에 성기환, 뭐 성기윤 뭐 오히려 왕에다가 모자를 씌워준 거 성기황 이렇게 되면은 황요? 황 기황. 기황. 그래. 대단하네. 하여튼 우리 기왕이는 네네네. 바꾸는 게 나을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예. 이건 한번 진지하게 아내랑 어떤 이름이 날지 한번 마음 먹었으면 서로 한번 이름을 바꾸는 걸로 해서 뭐 어른들이 부르는 이름은 그냥 그렇게 부르라고 하고 그렇지, 그렇지. 우리 가족이 앞으로 우리 가족이 사는 거지 그렇잖아. 평생 부모랑 사는 거 아니잖아. 네. 그럼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아버지한테 얘기하지 마. 아버지 이거 안 볼 거 아니야. 77살에 뭐 물어보사를 누가 보겠어. 우리 아버지도 한번 와봐. 중요한 거는 얘는 사실 뭐 이름 바꾸면 땡이야. 근데 이제 얘는 난이도가 지금 셉니다. 보통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사자성어로 하시거나 그렇지 사자성어로 알겠지. 아니면은 외국인인 줄 아시거나 맞아. 그런 분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이게 그 어떻게 된 거야? 그러니까 가족이 언제 귀화를 한 거야? 할아버지 때 이제 귀화를 하셨어요. 할아버지 때 그럼 몇 년도지? 1970년도 때 이제 70년도 완전히 때. 귀화를 하셨어요. 이제 일제강점기 때 저희 중조할아버지가 그때 한국에 계셨거든요. 일제강점기가 끝나는 시점에서 강제 송환을 당하셨죠, 저희 중조할아버지랑. 네,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혼자 한국에 남아 계시면서 그나마 다행인 게 이제 외가댁이 이제 한국인이셨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양일랑으로 사셨어요. 그때 출생 신고를. 아 그러니까 이거지 지금 정확하게 얘기하면 증조 할아버지가 계시고 네. 증조 할머니가 한국 분이셨다. 한국 네네네. 그래서 외가에서 컸구나 네네. 할아버지가.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 국적을 들고 계셨다가 어. 이제 할아버지도 이제 저희 성씨를 그래도 찾고 싶잖아요. 그래도 알고 있으시니까. 이제 NHK라고 그 방송국이 있어요. 그쪽에서 NHK 정도는 우리도 알아. 견학도 갔었어. 나. 네. 그때 일본으로 강제 송환 당하신 분들 중에서도 이제 한국에 가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랑 연결해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아 옛날에 우리 저기 뭐 이산가족 찾기처럼 그것처럼 할아버지가 중조 할아버지를 찾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본 국적을 취득하셨다가 취득했어. 네, 일본 쪽에 그래도 친척이 있긴 있었거든요. 그분들이랑 이제 트러블이 생기면서 이제 할아버지가 다시 한국으로 건너오시면서 그때 이제 다시 국적을 바꾸신 거죠, 한국으로. 그럼 원래 쓰시던 이름이 양씨였는데 네네. 양씨로 안 가고 다시 망절로. 이제 아미키리 이치로가 저희 할아버지 일본 이름이신데 다시 바꾸시면서 완전히 망절로 바뀌신 거죠. 그러니까 한국 국적을 회복을 하시면서 네네. 그걸 다시 바꿔서
망절로 이제 가신 거다. 네네. 그래서 이제 망절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지칠 것 같아. 설명하다가 지칠 것 같아, 그지? 맞아요. 아니 그리고 뭐 네 글자 이름이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처음 듣는 이름 망절이 너무 튀니까 그리고 이게 물론 뜻은 다르지만 망자랑 절자가 우리가 세. 일반적으로 쓸 때 굉장히 또 안 좋을 때 거꾸로 바꾸면 또 안 좋잖아요. 절망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래. 그러니까 그게 이상해서 그래. 그러니까 명절이면 좀 약간 행복하게라도 할 텐데 망절이래 가지고 이게. 어릴 때 그래서 놀림 되게 많이 받았어요. 단절 뭐 네. 무슨 좌절 뭐 별거 어? 그리고 또 일본 쪽이다 보니까 옛날에 상위 그렇지 시간 그렇지. 때 막 일제강점기나 아니면 막 그런 것들 되게 많잖아요. 그 안 좋게 보는 시선도 있을 거라고 맞아. 그래서 놀리는 게 너무 심하다 보니까 좀 안 좋았었거든요.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네. 그렇지. 그러면 할아버지는 한국 분하고 결혼하셨어? 네네. 저희 어, 할머니도 어. 한국 분이세요. 그러면은 아버지도 망절로 네, 그렇죠. 하고 네. 어머니는 한국 분이시고 네, 맞아요. 야 그럼 얘는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얘 위에 증조 할아버지를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다 한국 분인 거야. 근데 이제 성씨만 지금 이게 딴 거네. 내가 볼 때 이거 가능할 것 같았거든? 가능할 것 같았거든? 어머님은 유씨세요. 유 씨죠? 네네. 그러면 네. 나는 네가 물론 뭐 니네 아버지나 니네 집안에서 우리는 어찌됐든 이 성을 유지하겠다라고는 할 말이 없어. 근데 네가 만약에 그거에 불편함을 느낀다면 나는 그러면 너가 책임을 지고 네. 이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네가 엄마를 따라서 유 씨로 가. 네 자녀부터는 다 유 씨가 되는 거지. 네 밑으로는 다 유 씨가 되는 그래. 거잖아. 어찌됐든 어머니도 너의 일부고, 그렇죠. 어? 보충을 할 것 같아. 너는 얘에 비하면 굉장히 라이트가 되니까. 되게 왜냐하면 행복한 너는 얼마든지 네 마음대로 바꿀 수 있잖아. 한 자만 그럼. 한 자만 바꾸면 넌 아무 문제 없어. 얘는 지금 굉장히 성격을 바꿔야 복잡해. 되니까. 지금 이 얘기는. 너 성기왕 대신 만약에 망절 유형으로 살려면 어떨 것 같아? 뭐가 더 나아? 근데 둘 다 바꿔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렇지. 그렇지. 너는 어때? 너는 어때? 혹시 저는 제 이름으로 살려고. 성기왕보다는 망절 그러니까 유형으로. 각자. 그래 하여튼 얘기가 길어졌는데 네. 혹시라도 이름 바꾸거나 개명을 하면 이쪽으로 꼭 얘기를 해주고 알았지? 바꿔. 이거 누가 뽑아야 되니? 네가 더 고민인 것 같다. 얘가 너를 안 산다니. 네가 뭐. 자, 한번 이름 바꾸고 사는 게 맞을지 아닐지 봅시다. 자, 봅시다. 자, 개판 5분 전이 되는 거야. 그래 지금 이걸 바로 잡지 않으면 어, 개판 5분 전이 되게 되는 거야. 애기들 있잖아. 맞잖아. 네 애들이 막 똥 싸고 막 오줌 싸고 막 개판 5분 난리 나네, 되는 난리 거니까 나. 그러니까. 바로 잡아줘야지 부모 세대에서. 그래. 어, 잘 가. 감사합니다. 경산에서 오고 다 멀리서 하는 그래. 분들. 패션이 근데 약간 신주쿠 스타일. 신주. 어려움은 있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의 자부심을 안겨주었던 고마운 이름이지만 미래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겠구나. 안녕.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외국인이 아니고 한국인이고요. 놀리는 거는 마음속으로 하셔도 되긴 하는데 직접적으로 하지 말아주세요. 좀 네, 많이 여려요. 어서 와. 어서 와. 깜짝이야. 으뜸인 줄 알았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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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름 장미송입니다. 장미송. 이 장. 미송이 미송이. 네 글자예요. 미송이. 네.
장미송. 장미송이 와 이름이. 장미송이? 어. 어우 진짜. 몇 살? 30 빠른 90이에요. 미안한데 나이로 얘기해줘. 34살. 34살. 그래. 뭐해? 트레이너? 네. 어떻게 아시네요? 그렇게 그렇게 뭐 네가 이렇게 등장했는데 이렇게 이걸 또- 모르면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게 이상한 거 아니야? 이걸 모르면서 다행이다. 그래. 무슨 일로 왔어? 아니, 아니 계속 말할까 고민됐는데 제가 남자친구가 있어요. 남자친구를 정말 사랑하고 좋아하는데 여성분들도 좋은 건지 그러니까 계속 보게 돼요. 그러니까 계속 보게 돼요. 그러니까 계속 보게 돼요. 와? 뭘 본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자들이 좋아진다고? 계속 보게 되니까 이게 좋은 감정인지 네 지금 성 정체성에 혼란이 왔다는 얘기야? 아니 네 그런가요? 네. 아 그런 거지. 그러니까 그 관심 있게 보는 게 약간 좀 마음도 뭐 그런 것도 있는 거야. 저 모르겠어요. 운동 많이 하면 남성 호르몬이 나오나? 나오긴 나올 텐데 그치. 그래.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남자친구를 사랑해요 저는. 그렇지. 아 근데 뭐 두 개 다 또 이렇게 감정을 갖는 분들도 있잖아 성향상. 그런가요? 근데 왜 언제부터 그랬어? 네. 고객들 아니요, 운동시키면서? 저는 주변 분들한테 한 번도 그런 적은 없는데 제가 캐나다 워홀을 갔다 왔어요. 5년 전에. 근데 거기서 여사친을 만났는데 걔가 눈빛이 되게 우수에 젖은 눈빛으로 그 친구는 그쪽인가 보다 그러면 그치? 그건 아니에요. 또 그건 아니야? 남자를 만나더라고요. 그래서 걔를 봤는데 되게 좀 되게 다른 감정으로 조금 다가와서 술을 먹고 스킨십을 하게 됐죠. 스킨십을 하게 됐죠. 걔랑? 네. 누가 먼저? 그 서로 뽀뽀를 하게 됐어요. 아 그래서 그냥 가벼운 뽀뽀야 아니면 진한 뽀뽀? 진한 찐뽀 네. 갑자기 찐뽀를 갑자기 술 한 잔 먹다가 찐뽀를 한 거네. 찐뽀를 하게 됐죠. 그래서 사귀었어? 아니 사귀진 않고 연락은 다시 계속. 돌아왔어요. 일상으로. 그리고 일상으로 돌아왔는데 가끔 이렇게 생각이 나? 아니요 야구 비디오를 보잖아요. 그러면 여자 거도 가끔 보게 되는 거예요. 네, 남자 거도 보는데 여자 거도 보게 되는 거예요. 찐뽀 이후에 많은 변화가 있는데 그래서 근데 남자가 지금 좋은데, 그러니까 여자분들 보면은 되게 예쁘고 막 가슴 크고 몸매가 여리여리한 분들 보면은 계속 그러니까는 이렇게 보게 됐어요. 미송이는 그거야. 남자를 당연히 사랑하지. 맞아요. 남자친구도 사랑하는데 정말 내 마음을 흔들 만한 또 같은 동성이 보이면 네. 충분히 흔들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아니 그러면 남친도 어느 정도 알아? 네 알아요. 얘기했어요. 남친구 뭐래? 웃던데요 그냥. 웃지 웃지. 야, 설마 할 수도 있지. 설마 하겠지. 나는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 원래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외국을 가잖아. 네 맞아요. 그럼 우리가 보통 뭐 여행 갔던 어디 새로운 곳에 가고 이러면 굉장히 과감해지고 도전 정신이 용솟음치고 막 이런단 말이야. 네. 그런데 이제 네 입장에선 해외에서 그것도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우리나라 사람이었어요. 이런 어찌 됐든 해외에서 우리나라 사람을 네. 해외에서 어찌 됐든 해외라는 그 곳에서 이런 좀 뭐라 그럴까 편해진 거지 자유로워진 거야. 그러니까 과감해진 거고 우리나라에서 봤다면 네가 안 그랬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 근데 거기서 보다 보니까 그런 게 있었을 수 있어. 근데 그 뒤로 지금 갔다 온 지 얼마 됐어요? 5년 됐어요. 근데 아직도 있어. 우리 둘도
우리 둘도 아무도 없이 외국에서 둘이 술 한잔 먹다 보면 외로우면 뭐 또 이렇게 찜포도 할 수 있고. 그렇지, 그게 잠깐 휩쓸리는 걸 수도 있다 이거지. 그냥 맞아요. 분위기가 상대방이 더 강하게 표현을 하다 보면 나도 뭐 그냥 나쁘지 않은 데가 될 수 있어. 그런 거기 맞아. 때문에 미성아 아니 근데 갔다 온 지가 5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얘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니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이렇게 근육이 좀 있다 보니까 이게 날씬하고 저랑 가질 수 없는 이런 여리한 몸을 보면 되게 부러워서 그런 건지. 그럴 수도 있고 상대적인 걸 수도 있어. 네. 근육이 막 어깨 넓은 건 진짜 인정하거든. 근데 근육이 막 그렇게까지 많진 않은데. 근육을 안 키우는 운동을 하지 여기만 아니요, 이렇게만. 저 진짜 열심히 하는 아니 편인데. 여기 이렇게 하면 좀 그러면- 그렇잖아. 어깨가 진짜 멋있다. 근데. 어깨는 인정. 진짜 멋있다. 네. 감사합니다. 어찌 됐든 그런 거 하나랑 아니면은 네가 네 자신을 속이는 걸 수도 있어. 네? 제가요? 너 여기 들어와서 계속 저는 남자친구를 너무 사랑하는데 자꾸 보인다라고 그러잖아. 남자친구를 정말 사랑하고 좋아하는데 근데 남자가 지금 좋은데 근데 남자친구를 사랑해요 저는. 실질적으로 네 마음은 관심은 딴 쪽에 있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나를 그냥 평범하게 보려면 난 이 사람 사랑해야 돼. 그러니까 난 이 사람 사랑해. 난 이 사람 사랑하는 거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그런가? 미성아 이게 근데 중요한 거는 뭐 네 마음 움직이는 대로 살아가는 거고 네 인생 네가 사는 거잖아. 요즘에 세상이 바뀌어서 전혀 이상한 게 아니니까. 맞아요. 지금 여자친구 사랑하면 이 사랑에 충실하고 그 사람 행복하게 잘 만나다가 전혀 생각도 않게 진보가 나타나면 마음을 뭐 주고 하는 거지. 그렇잖아. 내 감정을 어떻게 숨기고 살아. 한국에서는 그 정도의 찐뽀는 없었어요. 제가 봤을 때 둘 아닐까? 둘 다 좋아하는. 양쪽? 네. 나이? 아닐까요?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예를 들어 있지. 양쪽을 다 네가 좋아하는 걸 수도 있어. 근데 어떤 거를 선택하는 건 네 자유고. 그다음에 또 본인이 그거에 맞는 행복한 거를 찾아서 사는 게 당연한 거야. 근데 가장 중요한 거 하나. 너 혼자 있을 땐 괜찮아. 네. 근데 너가 사귀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얘기해 줘야 된다 이거야. 그거에 대해서는 속이면 안 돼. 그렇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네. 혹시라도 중간에 뭐 다양한 성향이 바뀌면 우리한테 제보 좀 해줘. 아, 네, 알겠습니다. 한번 같이 놀러 가도 되고. 그래. 그래. 한번 오세요. 파이팅해. 잘 가. 응. 감사합니다. 이거 안 해요, 이거? 안 했구나. 안 했구나. 자, 보자. 약간 흔들리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잠시 스쳐가는 감정일 수도 있는 맞아요. 건지 아니면 어떤 건지 보여주세요. 자, 보자. 잠시 스쳐가는 건지 마음이 흔들리는 건지. 자, 어머, 야, 뭐야? 한나는 정리가 된다는 얘기야. 이해되지? 나는 이게 진짜 기가 막힌 게 나왔다고 생각해. 한쪽에 사직서를 내잖아. 그리고 완전히 한쪽을 정리하니까 내 마음 편하다. 그러니까 근데 그 얘기한 거야. 누굴 정리하는 거야? 아니 그건 우리가 얘기 안 한다 이거지. 아, 네. 들어가. 그래. 파이팅. 행복해. 네. 그래. 잘 가. 안녕히 계세요. 어. 정깨가 사직서를 이렇게 나왔는데 뭐가 정리될지 저도 궁금하네요. 너무 놀랬지? 걱정하지 마. 나 너랑 계속 사랑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널 평생 사랑하도록 할게. 안녕. 선녀보살님 명쾌한 말씀 땡큐. 장미송이 말씀. 들어와. 안녕하세요. 자 이름 이수연이 수. 연. 무슨 일해? 지금 쉬고 있습니다. 쉬고 있고. 네, 결혼했고. 네. 아이는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이랑 5학년이요. 5, 6. 무슨 일로 왔어?
저희가 원래는 아이가 셋이었는데 큰아이가 작년 크리스마스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몇 살인데? 작년에 중학교 1학년이요. 중학교 1학년인데 중학교 1학년이면 이제 초등학교 막 졸업해서 근데 이유를 혹시 좀 알아봤어? 그 해, 그러니까 작년 22년도 9월쯤 됐을 때 학교에서 연락이 한 번 왔었어요. 그래서 아이가 친한 선생님한테 극단적인 생각을 한다라는 문자를 한 번 보낸 적이 있다고 아이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다라고 하셔가지고 학교에서 뭐 따돌림이나 이런 게 그런 아니고. 것도 아니고요. 학교는 되게 좋아했어요. 그럼 뭐가 힘들어? 그러니까 그냥 힘들대요. 그냥 마음이 그냥 힘들대요. 계속 짜증이 나고 힘들대요. 그때부터 상담센터도 다니고 병원에 우울증 치료도 받고 그래서 아기가 많이 안정이 돼가지고 너무 속상하다. 왜냐면 초등학교 갓 졸업한 그 어린아이가 뭐가 그렇게 힘들었길래. 그 원래 성격은 어땠어 아이가? 원래 성격은 되게 밝았어요. 근데 힌트를 얻을 만한 뭐가 아무것도 없었어? 갑자기 그렇게 된 것 중에 하나는 사실은 저랑 남편이 이혼을 한 상태여서 따로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이 셋을 애들 아빠가 키우고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애들을 보러 갔었어요. 근데 원래 살던 지역에서 이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사를 하자고 하니까 중1이니까 한참 사춘기고 친구들이 너무 좋은 나이라 그게 제일 무서웠나 봐요. 그게 성향이나 특성이 다 다르지만 친구들을 잃는다는 거, 그다음에 새로운 학교에 적응하고 이런 게 그 아이한테는 다른 아이들보다 훨씬 더 힘들었을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집에서 자기 방에서 아이고. 가족들이 있었어요. 몰랐던 거야? 네. 야, 너무 이게 받아들이기가 부모님 입장에서 이게 진짜. 이제 처음에 아이가 그렇게 되면 경찰이 집으로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사인을 확인을 하고 제일 먼저 가져가는 게 핸드폰을 가져가서 혹시라도 다른 사유로 그럴 수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핸드폰을 돌려주는데 핸드폰을 보니까 문자, 톡, 사진, 전화 기록 모조리 지우고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 싹 다 지우고 갔구나, 흔적을. 남아있는 거는 아이가 그 선택을 하기 직전에 이제 통화했던 기록 몇 개? 그 중에서 유일하게 내용이 어느 정도 남아있던 게 더라고요. 근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저희 아이가 자해를 하고 사진을 올리고 그런 무리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저는 좀 더 많은 어른들일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초등학교 한 4학년, 5학년, 6학년 막 이런 애들도 있고 그리고 그래서 제가 또 놀란 게 이제 자기 팔로워 중에서 나이가 조금 있는 여자분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둘이서 1대1로 DM을 주고받은 내용을 봤는데 죽는 방법을 애한테 가르쳐줬더라고요. 어떻게 됐냐니까 그 여자분이 너 시도를 뭘로 했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가 뭘로 어떻게 했어?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야, 너 그걸로 절대 안 죽어. 아니 근데 그거 봤으면
그거를 경찰에 혹은 집에다가 알려주고 해야지. 그거를 다른 방법을 알려줬다는 거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지, 얘기. 이렇게 하면 뭐 어떻게 돼요 하고 그냥 올려놓은 게 아니라 그거를 알려줬다는 거는 그런 사람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니야? 처벌을 하려고 경찰분한테 여쭤봤더니 그게 그 정도의 내용을 가지고서는 볼 수가 없대요. 그 가장 고민되는 거는 뭐야? 아이를 제가 제일 마지막으로 봤을 때 제가 애들 아빠랑 이사 때문에 되게 심하게 다퉜어요, 그날. 근데 저한테 엄마, 나는 세상에서 엄마가 슬픈 게 제일 싫고 엄마가 아픈 게 제일 싫어. 엄마만 슬프지 않으면, 엄마만 힘들지 않으면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괜찮아. 내가 안아줄게. 가자. 아이고, 어린데도 대견했네. 그래, 엄마 생각하는 마음이. 아이고. 아기가 저를 그렇게 안아줬었어요. 근데 그게 제가 아기 얼굴에 본 제일 마지막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이브에 제가 일이 있어서 아이를 보러 못 갔는데 저녁에 아이한테 전화를 할까 말까 사실은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근데 아기가 상처를 받을까 봐 되게 고민을 하고 전화를 못 했는데 딱 그 시간에 아이가 그런 행동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혹시라도 그 시간에 전화를 한 번 했더라면 내가 그날 일을 다 제쳐두고 아이를 보러 갔더라면 아이가 지금 내 옆에 있지 않을까. 죄책감이 깊게 지금 남아있다 이 얘기지? 네. 저희가 어떻게 뭐 대책을 마련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 뭐 아이를 떠나보낸 마음은 우리가 뭐 어떻게 이런 뭐 같이 뭐 그거를 느낄 수는 없지만 나는 늘 그래요. 그렇다고 엄마가 계속 이렇게 슬픔 속에 살다 보면 나머지 우리 아이 2명이 아이들도 힘이 없어지고 집에서 내가 웃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계속 이렇게 가다 보면 우리 남은 아이들 잘 행복하게 지낼 수 있게 해줘야지, 그지? 이거는 다른 방법이 없어. 버텨내는 수밖에 없어. 그지? 네. 그리고 오늘 사실 수연이가 여기 출연한 거는 아마 그런 이유가 있었을 거야. 우리 아이들이 너무 일찍 그 엉뚱한 것들에 노출되는 게 아닌가, 휴대폰을 보면서. 아마 그런 경각심이나 이런 거를 주고 싶어서 출연했을 거라고. 사실 좋은 정보를 얻기에는 또 한없이 좋은 게 또 휴대폰이긴 한데 접하지 말아야 될 나이에 다양한 걸 너무 접하다 보니까 또 호기심이 많은 나이에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고 한번 해볼까? 이런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사실 병들고 있는 거거든요, 사회가. 저는 이거 좀 부탁드리고 싶어요. 매번 느끼는 건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 진짜 거대 SNS를 운영하는 기업들이 좀 제발 걸릴 거는 좀 미리 걸른 시스템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자살 커뮤니티처럼 그렇게 아이들이 그런 데 들어가서 뭐 서로 뭐 어떻게 뭐 죽네 저래 이런 거 아이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살아있을 때 엄마 울면 자기 가슴 아프다고 했고 엄마가 행복한 모습을 봤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던 거 있죠? 네. 그거를 가슴에 새겨두고 응원한다는 말도 그렇고 힘내라는 말도 뭐 해야 뭐 위로가 안 될 건 알지만 하여튼 좀 강인한 엄마로 다시 또 그래. 나머지 삶 살아길 진짜로 바랄게요. 힘내세요. 그래. 네, 힘내세요. 행복하게 바랄게. 네. 어. 네.
네가 한 이야기처럼 엄마 울지 않고 네가 지켜준다고 생각하고 항상 열심히 살게. 이 다음에 하늘에 가서 만나자. 미치겠다. 끌어올려 끌어올려. 뭘 끌어올려. 눈물이 나는데.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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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시오. 자, 이름 박승률이고요. 42살입니다. 박승률, 42살. 뭐해? 경찰 공무원입니다. 이름 딱 어울리네. 저는 유영실이고 34살입니다. 같이 경찰이죠? 네. 딱 보면 알지? 그냥 딱 경찰 포스가 나. 포스가 경찰이야. 괜히 보살이 아니야. 나 이런 것 좀 하면 안 될 것 같다. 진짜 찐보사들이 저에 대해서 너무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너튜브에서. 쟤는 신 받아야 된다고. 스트레스 너무 받아요, 그래가지고. 둘이 혹시 부부? 둘이 혹시 부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뭐 선후배? 예, 맞습니다. 아, 네. 제가 지금 팀장으로 있고 직원으로 데리고 있습니다. 야, 이 고민이 궁금하네. 고민은 뭐야? 저희 고민은 저희가 그 강원도 경찰청 보이스피싱 범죄 수사대라고 야, ATM기로. ATM기로. 범죄 수사대라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그 보이스피싱만 전담을 하는 수사대. 근데 뭐가 그런데 저희가 수사도 열심히 하고 홍보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나름 저희가 생각하는 것만큼 피해가 줄질 않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너무 커서 우리 그 보이스피싱 당했던 사람들 많이 나왔었어요. 저도 봤습니다. 저도 봤습니다. 맞아. 제가 뭐 심각하다라고 이렇게 말만 드렸는데 수치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강원도교 같은 경우에 작년에 피해액이 171억이었어요. 171억. 네? 그러면 혹시 전국 규모는 어느 정도면 놀라실 것 같아요? 아니 왜냐하면 강원도가 이제 다른 도보다 인구 수가 조금 적기 때문에 내가 볼 때 172억인데 전체로 치면 나 몇 조 나올 것 같은데. 몇 초까지는 안 역시 해도 스케일이 조 단위가 돼요? 아니요. 아니, 부담이 전혀 안 아니고 한 3, 4천억 정도 돼서 3천억? 대작년까지는 한 700억 이 정도 이제 됐었는데 작년에는 한 5,400억 정도 됐고요. 근데 이제 그러면 피해액이 제일 큰 분은 어느 정도 돼요? 최근에 좀?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얼마 전에 그 제가 봤는데 뭐 41억을 이루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강원청 같은 경우에는 10억이 조금 안 되는 돈을 와, 진짜 평생 모으신 돈일 텐데. 근데 이게 지능이 높아졌어요. 어르신들한테 이게 막 자녀 얘기하고 맞습니다. 네네. 지금 교통사고 났는데 빨리 이런 것도 있고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이게 꼭 어르신들만 당하는 일이 아니라 또 젊은 사람들 중에도 많이 당해요. 그냥 순수하게 그냥 그대로 믿고 예, 맞습니다. 뭐 어떤 사례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주면. 특히 요즘엔 저희 강원도는 군인들 피해가 조금 늘고 있는데 전화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 휴가 나가서 불법으로 하는 뭐 성매매 업체 이런 데 갔었지? 근데 이제 이 친구들은 억울하니까 전 아닌데요? 무슨 소리야? 우리가 지금 그 업체를 단속하고 있는데 거기 네 카드 긁은 거 내역이 나왔어. 있다. 너 어떡할 거야? 그러면 겁먹는 거예요. 왜? 나 지금 아직 군인 신분인데 나와서 또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네. 취업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그 걱정이 되니까 그냥 걔네들이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범인들이. 근데 어떻게 하냐? 정말 치사하게 문화상품권 결제하라 그러고 핀보드 사진 찍어서 보내라 그러고. 알바다 진짜. 저는요 여행을 갔다 왔는데 전화가 왔어요. 여행사에서 도난카드로 결제를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나한테 무슨 참고인으로 와야 된다 해서 내가 보이스피싱인 줄 알고 예 갈게요. 어디로 가면 됐더니 진짜입니다. 그럼 오세요 녹화장으로. 저 개그맨 누군데 했더니 녹화장으로 진짜 경찰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충분히 그러실 수 있다고. 근데 저 칭찬 들었어요. 그렇죠. 의심하는 건 되게 좋은 거라고. 맞아요. 그거 알아요? 그 얼마 전에 휴게소에서 택시 기사가 신고해가지고 느낌이 여자 이상해서. 잡힌 거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네. 택시 기사 뭐도 있어요, 막 그런. 제가 그 신고를 직접 나갔던 경우에는 이분은 돈이 굉장히 많으신 할아버지셨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은행에서 VIP 고객이시잖아요. 근데 이제 자녀가 어떤 그 사업하다가 좀 안 좋은 일에 연루됐다. 그런데 돈만 있으면 해결되는데 그거를 부모님한테 얘기를 못하고 있어서 내가 대신 전화를 했다. 이렇게 접근을 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돈이 있으니까 얼마냐? 내가 찾아주겠다. 그래서 은행을 가신 거죠. 근데 얘네들이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혹시 가면 은행에서 왜 그러냐, 어디에 쓸 거냐고 물어볼 수 있는데 그 은행도 지금 한패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절대 그 얘기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땅을 산다고 얘기해라. 이렇게 교육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갔더니 VIP니까 지점장님이 나오신 거예요. 내가 이번에 땅을 좀 사야 돼. 예. 그래서 결국 돈을 찾았단 말이에요. 1억 갖고 온 돈을 찾았어요. 이제 그거를 어떻게 했냐면 얘네가 돈을 찾아서 일단 집에 장롱에 넣어놔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를 만나러 와라. 우리가 오면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할아버지랑 할머님이 이제 택시를 타고 이렇게 출발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다행히 전화기를 놓고 온 거예요. 그 할아버지께서 집에. 그래서 다시 차를 유턴해서 전화기 가지러 들어갔죠. 다시 내려와서 다시 차를 탔어요. 근데 이제 그때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게 여보 혹시 신발 샀어?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 와이프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아니 못 보던 신발이 있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집에. 그러니까 이제 기사님이 듣고 이거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신고를 하신 거예요, 저희한테.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그 전에 이 할아버지 할머니랑 계속 통화를 하면서 현관 비밀번호를 안 알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장롱에 넣어놓는다고 한 다음에 이분을 부르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자기들 조직원을 보내서 그 돈을 이제 갖고 나오게 하는 그런 범죄였던 거예요. 근데 갔더니 이 할아버지가 이 휴대폰 가지러 온 그 시간이 너무 짧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갔다가 할아버지가 들어오니까 급하게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 안에. 그리고 할아버지 나가니까 돈 가져갈 생각을 못하고 겁나니까 걔네들도 도망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가보니까 막 슬리퍼가 한 짝만 있어요. 그러니까 급하니까 신발도 못 신고 그래서 결국 돈은 장롱에 있었어요. 야, 그러면 그냥 이건 단순 보이스피싱이 아니라 그냥 절도까지 해버리는 네, 거네요. 침입절도예요. 침입절도를 하는 거죠. 저는 제가 당할 뻔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수사를 하는데요? 저희도 전화 엄청 많이 받아요, 저희도. 제가 15년도에 여기 근무를 처음에 들어와서 그때 15기간 임시기간 중이었어요. 그래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02번으로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세요 이렇게 전화를 받았더니 서울중앙지검 첨단수사부 검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제가 범죄에 연루가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통장이랑 지금이 확인된 통장이랑 내역을 확인을 해서 얘네를 통해서 번 건지 아닌지를 확인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런 일이 없는데 저는 이게 혹시 범죄가 연루가 되면 정규명이 안 되면 제가 경찰에 안 될 거라고 걱정이 되니까 제가 뭐 어느 통장에 얼마였고 어느 통장에 얼마였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생각했던 것보다 잔액이 적었는지 거기서 이제 혹시 무슨 일 하시냐 물어보길래 저 사실 경찰에 경찰이라고. 됐는데 얼마 안 돼서 많이 못 모았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거기서 진짜 경찰이야? 그래서 네, 저 진짜 경찰에 믿어주세요. 그러니까 거기서 누나 이거 보이스피싱이야 이렇게 얘기를 그래서 그 얘기했네. 근데 나는 맨날 궁금한 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계좌에 뭐 보냈던가 아니면 뭐 어디다가 뭐 두라고 그랬는데 수거책이 그걸 갖고 갔다 그러면 그 돈은 거의 못 찾는다고 봐야지. 여러 누수가 있는데 대부분 그거를 이제 없지, 세탁을 사실은. 계속해요. 세탁을 계속해서 결국은 다 해외거든요. 해외. 근데 해외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계속 예방을 강조하는 이유가 저희가 잡아서 처벌을 할 수 있지만 사실 그 피해자분들은 더 중요한 게 돈을 잃지 돈을 않으시는 찾는 거잖아요. 이게 피해 당하신 분이 이게 생활이 되겠냐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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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의 제3의 범죄도 우려를 해야 돼요. 진짜로 이거 막 극단적인 선택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피해자분들이신데 네. 이게 차라리 내가 이렇게 피해를 당했어요 이렇게 하시면 속이라도 시원하실 수 있을 텐데 사실 말씀을 얘기도 못 해. 하시거든요. 가족한테도 얘기 못 부끄러워하시는 한다니까. 마음이 더 많기 때문에. 부끄러워하기 때문에 이건 진짜 어마어마한 사회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런 피해가
너무 많이 발생되고 있어서 아 이제는 부주의한 몇몇 분이 피해를 당한다 이런 생각을 이제는 하기에는 맞아요. 아, 너무 많은 시간 피해가 발생돼 왔고 오늘 서울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우리 시청자들한테 알려야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왔는데 뭐 별다른 예방법을 뭐 얘기해 주기보다 기본적으로 우리 이거 보시는 시청자분들한테 잘 생각해 보세요. 가장 좋은 방법. 아무도 믿지 마. 가족도 믿지 마. 엄마 아버지도 믿지 마. 안 믿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럼. 나는 정상적으로 무슨 와가지고 링크가 뜨거나 절대 누르지 않아. 눌러야 되는데도 안 눌러. 난 그냥 삭제. 무조건. 너무 팍팍하게 사시는 거 아니, 아니에요? 아니. 팍팍하게 사시는 거 아니 아니에요? 아니. 잃을 게 많아, 잃을 게 많아. 근데 그리고 심지어 나는 은행에서 내가 직접 사인 못할 경우에 이제 직원하고 통화해서 뭐 이렇게 하는 나는 내가 아는 직원분한테 전화해서 이 사람 맞아요? 하고 물어보고 맞다 그러면 통화해. 왜 그러냐면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사실 모든 거를 다 그렇게 자잘한 것까지 다 막기가 사실 힘들어요. 맞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안 믿으면 돼. 아무도 안 믿으면 되거든. 아무도 안 믿으면 돼. 아무것도 누르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하면 되거든. 정말 너무 그리고 안타까워. 뭐 이거 다 아는 건데도 당하는 거니까 저희가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요. 아무거나 누르지 말고. 누르지 말고. 그리고 제가 이제 영화 추천을 안 해주는데 보이스 한번 보세요. 보이스 한번 보셔서 피해 사례를 보고 좀 그랬으면 보이스? 좋겠어요. 예. 거기 봐봐. 돈 찾기가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제발 좀. 늘 그러죠. 설마 나한테 설마 하는 일이 요즘 세상에는 나 또는 우리 가족에게 이게 일어나거든요. 항상 늘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예. 근데 결론은 이 얘기만 좀 드릴게요. 그거를 보이스피싱을 지금 해가지고 그걸로 돈을 벌고 있는 범죄자들한테 한 말씀 드리면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는 사람 절대 진짜 죽기 전까지 본인 눈에서 정말 틀림없이 피눈물이 날 거예요. 그럼요. 그리고 그 돈 벌어가지고 지금 뭐 쓰고 좋겠지만 나중에 천벌받아요. 진짜로. 이 사람이 천벌하면 그의 자식이 안 받으면 그의 자식의 자식. 천벌받아. 누군가는 큰 결국 죄로 받아요. 돌아갑니다. 네. 대물림 된다. 네. 업보는 대물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자, 보이스피싱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정말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예방 잘하시고 제발. 짜잔, 이거 봐 나오잖아. 이게 봐요. 이거 진짜 저희가 그 남의 얘기를 이렇게 믿지 말라고, 귀담아 듣지 말라고요. 의심하고 또 의심하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30%가 줄었다는데 올해부터 내년까지 70%가 줄고 이제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숫자가. 제발. 꼬리 뽑아줬으면 네. 좋겠습니다. 파이팅!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